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던 축구 토토가 재개가 되어서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최종 분석 및 저의 최종 예상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누르면 최종 분석 얘기 안 하고 계속 잔소리만 할 거예요. 자, 최근에 많은 축구 분석 유튜버 분들께서 유료로 채널을 전환을 하셨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면 축구 유튜버 분들이 채널을 유료로 전환을 하시던데 배팅맨 님도 나중에 전환을 할 계획이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자, 우선 유료로 채널을 전환하신 분들은 구독자 몇 명 채워지면 유료 채널로 바꿔서 돈 벌어야지 해서 바꾼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석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최종 픽이 맞았네 틀렸네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댓글을 참고 하시다가 뭐 그동안에 구독자가 늘었겠죠. 그러다가 다들 바꾸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분석에 대해서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료 채널을 운영을 통한 그나마 깨끗한 상황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배팅맨님은 욕을 안 먹어서 유료 채널을 전환을 안 하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초기에 작년이죠.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축구 분석만 하는 채널 중에서는 제가 아마 구독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구독자가 많으면 욕도 많이 먹겠죠. 근데 왜 욕 먹어가면서 돈을 벌 수 있고 좀 더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깔끔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유료 채널로 안 바꾸냐고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 분석 방송을 하는 어떤 방송이든 뭐 축구 선수 출신이건 스포츠 아나운서건 축구계 종사하시는 분이건 아무리 축구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도 14경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지만 여러분들께 최종 픽을 공유를 해서 제일 많이 적중한 게 12경기였어요. 제 방송을 보시고 1등이 되고 등수 안에 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분들은 제 픽을 참조를 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넣어서 몇 경기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등수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최종 픽 공유 드리는 그대로 딱 한 장밖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14경기 모든 경기에 정답을 드리지 못하는데 유료 채널로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공유를 할 때 제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아서 이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료 채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토토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 야, 골 때리는 TV 이번에 최종 픽 봤냐? 하면 이제 봤지.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뭔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처럼 축구 분석의 정석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원하는 방송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석을 해서 영상 공유를 드릴 때 참 나도 이거 분석하고 업로드하고 하느라 고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를 많이 넣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많다고 욕하지 말고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광고. 그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유료 채널 전환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 최종 픽 그대로 따라가면 등수 안에 못 들어요.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이 따라줘서 제 최종 픽이 등수 안에 들면 저도 독식해야죠. 독식해야 돈이 되지 나누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동안 말한다더니 이 새끼 말 더럽게 길게 하네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는 경기력과 배당으로 본 제 예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기존에 예상했던 거랑 달라진 경기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분데스리가의 경우에는 리그가 재개됐기 때문에 경기력보다는 데이터와 골대법 배당으로 본 제 예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골대법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영상 참조하시면 돼요.
자, 1번 경기 상주 상무 대 강원. 자, 이 경기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앞선 K리그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첫 경기 경기력으로 보면 강원의 압박과 김승대의 라인 브레이킹은 수준급이다. 강원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 솔직히 상무가 어떤 전술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무 감독님이 야, 문선민 일로 와봐. 이병 문선민 부르셨습니까? 너 수비 봐. 네? 아, 아니, 잘못 들었습니다. 저는 공격수입니다. 알어. 너도 수비 봐. 다 같이 수비 보는 거야. 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 섞어서 말을 했지만 상무가 닥치고 라인을 내리고 수비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근거는 뭐냐? 바로 배당이에요. 국내 배당이고 해외 배당이고 지금 상주 상무에 승은 확실히 없다고 나오는데 무승부 결과가 많이 나왔던 배당이다. 이게 좀 걸립니다. 상무 단통패로 갔다가 13회차 첫 경기가 끝나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기분을 잡치고 싶지가 않다. 자, 시작이 반이다. 요 느낌을 살려서 저는 이 경기 상주 상무의 무승부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대구 대 포항. 이 경기 대구가 비록 인천과의 경기에서 마하지 선수에게 세징야가 거의 스토킹을 당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포항에 비해 득점 루트는 다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포항의 수비 라인이 인천처럼 낮게 운영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빈틈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에 완델손이 있는 포항을 상대로도 대구가 패배한 적이 없다는 점, 지금의 팔라시오스가 그때의 완델손보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일류첸코에게 집중되는 측면 돌파 후 일류첸코 머리를 노리는 단조로운 패턴이 194cm의 센터백 정태욱 선수가 있는 수비 라인에 통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또한 동일 수준 과거 해외 배당 경기 결과를 볼 때 대구의 패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대구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3번 경기 부산 대 전북. 부산이 포항에 패배를 하긴 했지만 선전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초반 주도권을 잡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고 오른쪽 측면에 집중되는 단조로운 공격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부산 홈에서 전북을 상대로 비기기 작전으로 들어간다면 전북이 수원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가슴을 치는 답답한 경기력으로는 골을 넣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라이스 감독님께서 왠지 경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 어메이징 탑 플레이어 알아서 잘해. 전술 노노 나한테서 전술 찾지 마. 경기 시작하고 70분 70미니쯤에 동국이 집어넣어. 자, 부산 패 가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부산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4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샬케 04. 이 경기 레비어 더비로 굉장히 치열한 경기입니다. 최근 8번의 더비에서 도르트문트가 1승 5무 2패로 단 한 번의 승리밖에 없죠. 또한 패턴상으로도 도르트문트는 리그 시작 후 3연승이 최대였는데 코로나 이전에 4연승으로 최다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뭔가 패턴상으로는 깨질 때가 됐다고 봐야죠. 하지만 홀란드가 영입이 되면서 로이스가 부상 중이라 하더라도 공격 라인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리그 중단 전에 많이 흔들렸던 경기력을 보여준 샬케 공사가 패배하는 경기가 유력하다라고 보입니다. 승과 패가 보이는 상황 중에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또한 도르트문트의 승과 패로 갈리고 있습니다. 무승부는 안 나오는 배당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좀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무난하게 도르트문트의 승으로 가기에는 뭔가 좀 꺼림칙하다라고 느껴서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프라이부르크. 라이프치히는 핵심 센터백인 우파메카노가 징계로 못 뛰면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과 동일한 최소 실점의 수비력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11경기에서 10골을 넣은 킬러 티모 베르너가 있는 공격만큼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배당에서 이 경기 역시 무승부가 안 나오는 배당으로 보이고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최대 2연무가 최대 연속 무승부였는데 코로나 이전에 2연무를 기록을 했고 패턴상으로 라이프치히의 승과 패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이번 시즌 1, 2라운드 연승 이후에 단 한 번도 연승이 없었는데 코로나 경기 중단 이전에 승리를 했죠.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라이프치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호펜하임 대 헤르타 베를린. 호펜하임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크라마리치가 발목 부상이고 공격수 벨포딜도 무릎 부상, 아다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반면 헤르타 베를린은 쿠냐와 피용텍의 공격력은 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맞대결 전적으로 볼 땐 호펜하임이 8연속 무패로 우위라는 건 참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대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호펜하임이 홈일 때 패배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점이 보여서 저는 이 경기 호펜하임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뒤셀도르프 대 파더보른. 두 팀 모두 개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의 대결이에요. 뒤셀도르프는 전반기에 선방을 많이 해줬던 골키퍼 스테펜이 부상인 게 골문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고, 최근 4경기 3골을 넣었던 파더보른의 스르베니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상으로는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는 경기로 보이고, 패턴상으로 특징이 이번 시즌 뒤셀도르프는 2연속 무승부 다음에 패배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코로나 이전 2연무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또한 골대법으로 볼 때 디셀도르프는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도 1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디셀도르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는 슈미트 감독을 경질을 하고 하일리 감독을 선임을 했고 특히 주전급 부상자도 딱히 없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핵심 미드필더 길라보기가 부상이고 공격수 베흐르스트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수비수 윌리엄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특히 베흐르스트는 11골로 팀 내 득점을 담당하는 선수고 코로나로 인한 리그 중단 전 2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기도 했었죠. 자, 패턴상으로는 아우크스는 이번 시즌 3연패 이후에 승리하는 패턴을 보여줬었고 코로나 이전에 3연패 중이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우크스부르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이프랑크 대 뮌헨글라드바흐. 이프랑크는 리그 중단 전 3연패로 딱히 바뀐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뮌헨글라드바흐는 리그 4위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상성에서도 2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프랑크 원정에서 뮌헨글라드바흐가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걸려요. 패턴상으로 볼 때 이프랑크가 이번 시즌 3연패가 가장 많은 연패였는데 코로나 전에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 골대법으로 볼 때 이프랑크가 홈에서 승률이 높고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도 3승 1무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경기력으로 볼 때 뮌헨글라드바흐가 앞서지만 뭔가 골대법이나 패턴상으로 볼 때 이프랑크가 우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이프랑크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자, 이 경기 이임생 감독님이 외칩니다. 수비해! 수비해! 수비하라고!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수원 삼성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경기 만약에 울산이 지면 제가 김도훈 감독님 찾아가서 지난 시즌 김도훈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시계 풀기 시전할 겁니다. 이거 시전할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 어쨌든 수원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서울 대 광주. 서울은 지난 첫 경기 패배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용수 감독님이 성남에 가서 김남일 감독님한테 빠따를 빌려왔을 거라고. 아마 이 경기 페시치와 아드리아노를 활용을 해서 홈에서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상암에서 2부 리그에서 올라온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서울은 강등이 되는 게 맞죠. 이 경기 서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성남 대 인천. 이 경기 무승부나 성남의 패배를 예상을 했지만 배당을 까보니 성남 승에 배당이 기울어 있고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한 성남이 아직까지 골을 기록하지 못한 인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 엄청난 활동력으로
활동량을 바탕으로 별 소득 없는 움직임이 많은 팀이죠. 하지만 골도 넣어본 놈이 넣는다고 성남은 첫 경기에서 넣어봤고, 인천은 제 생각에 케인대 선수 공 잡았습니다. 몸싸움 좋아요. 몸싸움 좋아요. 골키퍼와 1대1 찬스 슛 어림없는 볼. 자, 그리고 인천 크로스 올라갑니다. 크로스 올라가요. 크로스 무고사 헤딩 관중석으로 날아가는 볼.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좀 배당을 보고 조심스럽게 빠따 축구의 김남일, 성남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쾰른 대 마인츠. 이 경기는 홈 쾰른에는 홈 코르도바라고 볼 수 있죠. 코르도바는 10골 중에 8골을 홈에서 기록을 했고 홈에서는 5승 1패로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인츠는 원정에서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무승부를 잘 기록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 마인츠가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 이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죠. 승이나 패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2003년 이후 쾰른 원정에서 마인츠가 승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쾰른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 베를린 대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다. 이 스키들아. 바이에른 뮌헨에 잘하는 스키들이 너무 많다. 도르트문트가 승점 4점 차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또한 뮌헨 승에 100%가 나오고 이건 더 볼 거 없이 가볍게 유베를린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16,000원짜리 픽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분석 내용을 잘 듣고 최종 픽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